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다정한 시간을 선물하는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인형 만들 때 배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한 두 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인형을 만든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기존의 원래실로 이렇게 뜨다가 한 첫 번째 부분에 배색이 들어가고 또 다시 원래실로 뜨다가 두 번째 부분에 배색이 들어가고 다시 원래실로 쭉 뜨다가 배색했던 그 부분에 또 배색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를 어떻게 뜨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한 코를 뜨고 그 다음 코부터 배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한 코는 다 뜨면 안 되고요. 요렇게 코바늘에 두 가닥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멈추세요. 그리고 배색할 실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기존 실과 함께 편물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실을 끌고 나올게요. 그리고 난 후에 코바늘과 편물을 바닥에 내려놓고요. 기존에 뜨던 실과 배색한 실, 이 부분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정도 묶어줘요. 왜냐하면 인형이기 때문에 안쪽에 솜이 들어가고 모양이 다 잡히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배색한 실로 이제부터 계속 떠줄 건데 코바늘을 찔러 넣고 기존에 뜨던 실 있죠? 이 기존에 뜨던 실을 코바늘 위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세요. 그런 다음에 편물과 함께 잡고요. 배색하는 실을 그냥 짧은뜨기 하듯이 자연스럽게 떠줄게요. 그리고 난 후에 나머지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는 그냥 원래 뜨던 대로 뜨세요. 한 두 개 정도 떴으면 또 코바늘 찔러 넣고 기존 실을 코바늘 위쪽에 얹어서 함께 떠줍니다. 제가 앞에 한 두 코 정도는 기존 실과 함께 뜨지 않았죠. 이유가 기존 실을 데리고 뜰 경우엔 조금 더 편물이 빳빳해져요. 두껍고 빳빳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뜨고 기존 실을 걸고 어느 정도 뜨고 기존 실을 걸고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배색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편물을 돌려봤을 때 기존 실 있죠. 이게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서 편물이 오그라들지 않도록 이 부분만 주의해주면 됩니다. 자, 앞으로 몇 코 정도를 더 떠볼게요. 여기 한번 걸었으니까 한 두세 코 정도는 원래 코바늘 뜨듯이 편안하게 뜨고요. 그리고 다시 기존에 뜨던 실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이때 어떻게? 너무 팽팽하지 않게 살짝 느슨한 정도 느낌이 날 수 있게 한 후에 데리고 떠줄게요. 저는 한 코, 그 다음 코가 이 배색의 마지막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코는 그대로 뜨고요. 이번이 배색의 끝일 때는 항상 기존 실을 데리고 뜹니다. 이때도 끝까지 다 뜨지 말고 코바늘이 두 가닥 걸려 있을 때 배색한 실을 그대로 두고요. 기존 실을 다시 갖고 와서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배색한 실 있죠? 배색한 실을 기존 실 앞에다가 위치시키세요. 그래야지 이 실들이 꼬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존 실을 이제 데리고 몇 코 뜰 텐데 처음 기존 실로 뜨는 이 코를 뜰 때 또 배색한 실 있죠? 배색한 실을 데리고 떠줍니다. 그러면 배색한 실이 또 한 번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다음 배색하기 전까지 이 실을 계속 데리고 다닐게요. 저는 하나, 두 개 정도 뜨고 세 번째에
데리고 뜨고요. 또 하나, 둘, 2번이 기존 실로 뜨는 마지막이라고 가정할게요. 마지막은 항상 데리고 떠야 되죠. 데리고 뜨고 반만 뜨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배색 실을 가지고 떠야 되죠. 이때 또 기존에 뜨던 실을 위쪽으로 위치시키세요. 그런 다음 배색할 실을, 기존 실을 이렇게 딱 잡아주고요. 배색할 실을 끌고 짧은뜨기를 완성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코에도 찔러 넣고 어떻게 하죠? 기존 실 한번 고정해 주고요. 또 자유롭게 한 두세 코 정도는 편안하게 뜨고 또 한 번 고정. 여기서도 배색의 이 부분이 마지막이라고 가정하면 또 기존 실을 데리고 뜨다가 배색할 실볼은 위로 위치시키고 기존 실로 마무리 했죠. 그리고 이 배색할 실로 쭉 데리고 뜨다가 이 부분에서 또 배색하고 또 여기서 데리고 뜨다가 이 부분에서 배색하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 떠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한쪽만 배색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배색 구간이 한 번, 두 번, 뭐 혹은 세 번 이렇게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 부분만 배색이 되는 경우에는 굳이 이 배색실을 계속 데리고 다닐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뜨면 두꺼워지기도 하고 뭐 겉에 비쳐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데리고 뜨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 실이 사실 다음번 배색할 때는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배색하기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 기존 실로 뜨는 마지막 부분에서 반만 뜨고요. 실을, 이제 배색할 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때 실을 조금 넉넉하게 남겨주세요. 여기 보이세요? 얘가 이렇게 딱 붙는다고 쳐도 굉장히 넉넉하게 남아있죠. 꽤나 넉넉하게 남겨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마무리 짓고요. 이 넉넉한 상태 그대로 두고 기존 실 함께 떠줍니다. 기존 실 함께 떠서 고정. 그죠? 한번 고정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한 코, 두 코 정도 떠주고요. 뭐 한 세 번째쯤에 또 기존 실을 고정. 또 하나, 둘, 한 세 번 정도 뜨고 네 번째쯤에 또 한 번 고정. 하고 또 하나, 둘 뜨고 났더니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배색 부분에서 항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존 실을 걸고 기존 실로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 코에서 항상 어떻게 해준다고 했죠? 우리 배색 실을 한번 고정을 해준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런 다음에 배색 실은 또 이 자리에 그대로 두고 기존 실로 쭉 떠줍니다. 쭉 떠서 여기까지 또 오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또 이 부분을 넉넉하게 남기고 동일하게 떠주면 되겠죠. 넉넉하게 남기는 이유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얘가 텐션이 너무 있으면 이
편물 부분이 오그라들어요. 모양이 예쁘게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색을 해 나가면서 떠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노하우 어떠셨어요? 인형 뜰 때 배색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잘 적용해서 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바이브리 하세요. 안녕!